그리고요, 시간이 하나도 안 지났을 때, 시간이 안 지났을 때, 그 속도를 아까 전에 속도를 V라고 한다고 했었던가? V는 F'T 이렇게 했었잖아. 그러면은 F' T 더하기 델타 T 이렇게 하면 시간이 델타 T만큼 변할 때의 속도가 되겠네. 속도. 변했을 때의 속도. 이건 그냥 T일 때의 속도가 되고, 그러면은 저 둘이 빼면은 속도 변화량 이렇게 되겠다. 속도 변화량. 그것을 시간 변화량으로 나누면 초당 속도가 얼마나 어떻게 변했느냐를 의미해요. 초당 속도의 변화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양쪽에 똑같이 해줘야지. 아이고. 그러면은 시간 변화량분의 속도 변화량이니까 이건 용어조차도 좀 붙이기 힘들지. 그리고 여기에다가 극한기호를 붙이면, 똑같이 극한기호를 붙이면 순간 속도 변화량이니까 그게 가속도가 돼. 순간 속도 변화량이니까 가속도가 돼. 자, 어렵게 설명을 했는데 이거 다 필요 없고, 미분을 2번까지 하는구나, 그거만 알면 됩니다. 모든 문제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예제가 있네요. 위치를 t에 관한 3차식으로 주었습니다. 이때 t는 1일 때 속도를 구하라 하면은 한번 미분해 놓은 식에다가 1을 대입을 하면 된다, 이런 얘기야. 속도가 궁금하면, t는 1일 때 속도가 궁금하면 한번 미분해 놓은 식에다가 1을 대입하면 된다. 그 다음 속력이 궁금하면, 속력은 속도의 절대값이거든요. 속도의 절대값. 그러니 요게 좀 전에 구한 속도인데 절대값 기호를 써가지고 마이너스 10이 된 거지. 그래서 t는 1일 때의 속력이야. 속력. 가속도가 궁금하다. 그러면은 한 번 미분해 놓은 것을 한 번 더 미분을 해서 가속도식을 얻고, 거기에 1을 넣으면 1초일 때의 가속도가 됩니다. 이름하여 A1 넣고 계산하면 600이 8 마이너스 2.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가속도의 크기라는 용어가 있거든. 가속도의 크기는 가속도의 절대값이야. 그러다 보니 역시 여기에 있는 A1 값을 마이너스 1을 절대값 기호를 써서 가두면 2가 나오는 거죠. t가 1일 때 위치를 물어볼 수 있어. t가 1일 때 위치.
그러면 묻는 것이 x에다가 1 넣어라 이런 뜻이야. x는 x1을 구하라. 그래서 여기 넣고 계산하면 1 빼기 4 빼기 5 빼기 2 해서 마이너스 10 나온다. 맞지? 그 다음 2초일 때의 위치도 궁금해. 2초일 때의 위치를 궁금해한다. 그럼 x식에다가 2를 대입하면 됩니다. t에 2를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입하면 8 빼기 16 빼기 10 빼기 2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0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1초에서 2초 사이에 t는 1에서 t는 2 사이에 위치 변화량이 얼마냐? 왼쪽으로 10만큼 갔지? 원래 수직선 마이너스 10에 있었는데 t는 1일 때 2초일 때는 마이너스 20에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치가 10만큼 변했지. 위치 변화량은 10만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알아야 되는 거는 속도가 음의 값을 가졌다라는 건 무슨 소리냐? 물체가 왼쪽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야. 수직선 위에서만 움직이니까. 그리고 속도가 만약에 양이면 그러면 물체가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야. 오른쪽. 속도가 음이면 물체가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중요한 게 하나 있어. 속도가 0이면 이건 뭐지? 속도가 0이야. 멈췄다 이런 얘기. 멈춤. 이 멈추는 거랑 관련해 가지고 뭐가 있냐면 멈추는 거랑 관련해 가지고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 xt는 t 세제곱 마이너스 2t 제곱 내가 이렇게 줬어요. 이렇게 줬어요. 이 식이 아니야. 미분을 했어. v가 되겠지? 3t 제곱 마이너스 4t 되겠지? 그러면 0이 되는 거 찾으면은 t가 0하고 3분의 4가 있지? 요런 말이 있어. 물체가 출발 후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을 구하세요. 이렇게 하거든. 물체가 출발 후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을 구하세요. 그러면 위치를 나타내는 식을 미분을 해서 속도식을 얻은 다음에 속도식이 0이 되는 값을 찾고 t값 찾고 증감표를 작성하는 거야. 증감표를 작성하는 거야. 이거 재밌네. 근데 물체가 출발 후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음의 값이나 0은 출발 후는 아니거든. 출발 후는 여기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여기에. 그런데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것은 속도의 식 부호가 바뀌는 걸 의미하거든. 속도가 양의 값이면은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거고 속도가 음의 값이면 왼쪽으로 가고 있는 거라고 했으니 운동 방향이 바뀌려면 오른쪽으로 가다가 왼쪽으로 바뀌든지
왼쪽으로 가고 있던 게 오른쪽으로 바뀌든지 그래야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로 치면 도함수에 해당이 되지. 속도가 도함수인데 여기서 얘들은 0이 되는데 부호를 따져보면은 여기는 음이고 여기는 양이거든. 그러니 처음에 물체가 출발할 때는 한동안 왼쪽으로 가고 있다가 3분의 4초가 되는 순간 물체가 순간 이게 멈춤했다가 방향을 틀어가지고 3분의 4초 이후에는 다시 오른쪽으로 가기 시작을 했다.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은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을 구하라 그러면 3분의 4겠죠?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 물체의 위치를 구하라 그러면은 위치식에다가 3분의 4를 넣으면 되겠지?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 물체의 가속도를 구하라 그러면은 한 번 더 미분해서 거기에다가 3분의 4를 대입하면 되겠지? 아무튼 묻는 질문을 정확하게 알아만 들으면은 틀릴 게 없어요. 여기 되게 쉬워. 자, 이거 내가 다 설명을 했는데 시각에 대한 길이, 넓이, 부피 변화요. 더 쉽습니다. 이거 별로 할 게 없어. 길이를 나타내는 식이 있습니다. 그게 L이야. L이 시각에 대한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라. 이렇게 하면은 미분을 하면 됩니다. 미분을 하면 이게 변화율이야. 구체적으로 몇 초일 때 변화율을 구하라. 이렇게 한단 말이지. 그러면 일단 미분을 하시고 거기에다가 숫자 집어넣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이 2초일 때 길이 변화율이 돼. 때 길이 변해요. 그럼 만약에 처음에 문제가 부피가 있다. 부피. 그게 t에 대한 식이다. 그걸 미분하면 여기 L 대신에 V로만 바뀌거든. 그 다음에 묻기를 2초일 때 부피 변화율이 돼. 그러면 넓이는 뭐 다르겠습니까? 넓이도 똑같거든요. 넓이식을 줘. t에 관한 식이야. 넓이를 미분을 해. t에 관해서 f't가 되겠지? 거기에 특정한 시각의 값을 집어넣어. 그러면 2초일 때의 넓이 변화율이 돼. 넓이 변화율. 구체적인 예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길이가 이런 관계가 있다. 그러면 2초일 때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세요. 이렇게 물으면 우선 한번 미분을 하셔라 이런 얘기지. 시간에 관해서. 그런 다음 2만 대입하면 된다고. 어려운 거 없죠? 더 쉽습니다. 여기가 앞에 했던 거 방부등식보다 훨씬 쉬워요. 자, 넘어가자. 43번.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전피의 t초의 위치가 3차 함수로 주어졌다. t가 마지막으로 원점을 통과할 때 가속도를 구하세요.
원점을 통과한다. 무슨 뜻이냐면 위치가 0이 된다 이런 뜻이야. 위치가 0이 돼야 원점에 있는 거지, 그지? 그러면은 t세제곱 마이너스 7t제곱 플러스 12t는 0. t에 관한 3차 방정식을 풀어라. 이런 얘기예요. 이거 t 묶고 나니 인수분해도 가능해. 마지막으로 원점을 통과하는 건 0초일까 3초일까 4초일까? 4초겠죠. 그래서 t는 4일 때 가속도를 구하라는 질문이 됩니다. 가속도를 구하려면 우선 한번 미분을 해야죠. 3t 제곱 마이너스 14t 플러스 12. 가속도를 구하려면 또 한 번 미분해야죠. 왜냐하면 얘는 속도니까. 6t 마이너스 14. 이제 4초일 때 가속도는 여기에 4를 대입을 하여 10임을 얻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훨씬 쉽지? 심지어 여기는 함수 그래프도 안 그려도 됩니다. 지금 그죠? 좀 있으면 그림 같은 게 하나 나오긴 하는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시해도. 자, 속력 구하는 문제 46번. 속도의 절대값이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고, 그렇다면 속도를 먼저 얻어야 되겠죠? 미분을 하셔라. 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4고요. 0에서 4초 사이에 이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범위를 찾아야 돼요. 치역의 범위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2초일 때 마이너스 8이니까 0초에서 4초 사이에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나올 것 같아. 지금은 간단하게 여기 들어가겠네요. 그러면 f't의 값의 범위는 0초에서 4초 사이에서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4 사이가 됩니다. 이건 속도의 범위야. 근데 묻는 게 속도의 크기에 해당이 되는 속력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값 범위가 4에서 8로 바뀌겠죠. 이제 속력의 최대값은 8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음... 51번 운동 방향을 바꾼다. 우리로 치면은 극대극소에 해당이 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미분에서 0 되는 거 찾으면 돼요. 자, 미분 갑니다. 6t 제곱 마이너스 27t 18 0 되는 곳. 그런데 0 되는 곳이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인데 지금 뭘 구하라고 했었냐 하면은 그 두 근이 A하고 B인데 뭘 구하라고 했냐면 그 두 근의 합을 구하라고 되어있지? 그죠? 그러니까 그냥 근거계수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근거계수하면 될 것 같아요.
제동거리 문제 59번. 직선 선로를 달리고 있는 어느 열차가 제동을 걸면 t초 동안 움직인 거리 x가 되는데 관계가 저렇다. 저거 2차 함수입니다. 그죠? 열차가 제동을 건 후 정지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세요. 움직인 거리를 구하세요. 자, 이 상황을 그림 하나 같이 봐야 돼요. 열차가 일정한 속도로 달리고 있었던 거야. 달리고 있다가 여기서 제동을 걸어. 제동을 걸으면 속도가 줄어들겠지. 그래서 여기 와서 멈춰. 이건 무슨 축이냐면 속도축. 이거는 시간축. 그러면 t에 0을 넣어보면은 x가 0이니까요. 요거 미분을 해보면은 6-3t 이래 되죠. t가 0일 때 6이었던 거지. 그러면 조금 그림을 이렇게 그릴게요. 다시 t가 0일 때 6, 속도값이 6. 그러다가 속도가 0이 되는 게 언제냐 했을 적에 2초일 때 속도가 0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러니까 제동을 걸고 브레이크를 밟고 2초 뒤에 멈췄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면 0초일 때에 뭐라고 해야 되지? 위치와 2초일 때의 위치 사이의 차이가 브레이크 밟고 미끄러진 거리가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이걸 우리가 제동거리라고 한다 이런 얘기지. 제동거리. 그러면 0을 대입하면 0이 나오니까 2를 대입을 하면 12-6이잖아요. 그러니 얘는 6초 동안 미끄러지고 있었다. 6만큼 미끄러진 거야. 보자. 단위는 미터네. 6m 미끄러졌어. 여러분이 교통사고를 면하려면 최소한 6m 전에 달려오고 있는 차를 향해 열심히 소리치고 움직여야 되는 거지. 그 자동차가 6m보다 짧은 거리를 남겨두고 나를 발견하면 그때는 차가 멈추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몸을 옆으로 피해야 한다는 걸 말해. 자, 수직축이 존재하는 62번. 여기서 로켓을 쏘았어. 올라갔다 내려오겠지. 최고 높이에 도달을 할 때까지는 올라가는 거죠. 근데 최고 높이에 도달을 하고 난 다음에는 아래로 내려가겠지. 그러면은 최고 높이에 도달한 다음 운동 방향을 바꾸게 되지. 그 말은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에 속도가 0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속도가 0이구나. 그게 몇 초 후냐? 9초 후입니다. 9초 후에 이 로켓은 최고 지점에 도달하게 돼요. 근데 묻는 건
그때가 몇 초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끝이는 것이 아니고 그때 높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높이 계산이 필요한 거지. H9 36 곱하기 9 마이너스 2 곱하기 9의 제곱 요거 둘이 계산하면은 2 곱하기 9의 제곱 이래 될 것 같아요. 그죠? 공통인 거 9 두 개를 묶어내가지고 마음속으로 계산한 거지. 81의 2배니까 162 162m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로켓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별로 재미없네. 3월인가 되면은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가 상장한단 말이 있던데 그때를 대비하여 미리 테슬라 주식을 사다 놓고는 있는데 이것이 지난주에까지는 계속 내내 속을 썩이더니만 이번 주에 살짝 말 듣더니만 트럼프가 날뛰니까 꼬라박습니다 요즘. 없는 셈 치고 있어.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이러면서 없는 셈 치고 있습니다.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자, 69번이고요. 이건 계산 전혀 필요 없이 그림만 보고 푸는 문제인데 시각축과 속도축 두 가지를 나타내고 있어요. 운동 방향을 바꾸려면 속도의 부호가 바뀌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 음의 값 속도에서 양의 값 속도로 바뀌었거든. 그러니 이 시간에 한번 운동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런 곳이 또 어디냐면 여기 총 세 군데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여기는 아닌 거야? 물어봤을 적에 이 이전에도 속도가 양의 값이거든. 여기가 이 이후에도 속도가 양의 값이거든. 여기가 그러니 운동 방향을 바꾼 것이 아니라 올라가다가 잠깐 멈췄다가 올라간 거지. 그래서 총 3번. (72번입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나는 수학 문제가 아니고 물리 문제인 것 같은데 하기 싫거든. 나도 하기 싫은데도 있으니까 뭐 한번 합니다. 야, 여기 4초일 때 4초가 아니고 4시간 뒤에 여기에 도착을 했네. 여기 값을 세모. 그 다음에 4시간 뒤에 B는 여기 도착했네. 여기 네모. 그럼 4시간 동안 평균 속도라는 것은 걸린 시간 분의 이동 거리 이렇게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걸린 시간은 둘이 똑같잖아. 4시간. 그런데 A는 위에 분자가 이동 거리가 세모거든. B는 이동 거리가 네모입니다. 이게 A 자동차, 이게 B 자동차. 그럼 평균 속도가 더 크다라는 얘기는 이 둘 중에 누가 더 크냐라는 질문이 됩니다. 내가 봤을 때는 분모가 똑같으므로 세모가 네모보다 더 크니까 A 자동차가 평균 속도가 더 크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 출발하고 3시간이 지났을 때 두 자동차가 한번 교차하는 거 보이지? 두 자동차가 한번 만났다는 뜻이야. 그런데 그 이전에는 A 자동차가 뒤쳐져 있었지.
그러다가 3시간쯤 됐을 때 만났다가 A 자동차가 추월해 간 거지. 요 그림을 보고 우리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3시를 전후로 해서 A가 뒤쳐져 있다가 3시 이후에 B 자동차를 추월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방금까지 공부했던 것과 달리 여기 74번 여기쯤부터는 저기 T축하고 V축이 아니라 T축하고 X축이지. 그러니까 시각축하고 위치를 나타내는 축하고 둘이 있습니다. 76번 하나 해도 되고요. 진행 방향이 처음으로 바뀐 건 언제냐? A, B, C, D, E 중에서 뭘까요? 속도의 부호가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그런데 위치를 나타내는 함수잖아요. 그러면은 속도를 나타내는 걸 구하려면은 도함수가 필요하거든. 그럼 B를 기준으로 해서 이전에는 접선 기울기가 양이었다가 U에는 접선 기울기가 음으로 바뀌었지. 그렇기 때문에 B에서 한번 진행 방향이 바뀌게 된 겁니다. 이게 결정적으로 답이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여기가 V축이 아니고 X축이라서. 그러면 이제부터는 길이 변화율, 넓이 변화율, 속도 변화율, 부피 변화율, 속도 변화율을 했고 길이 변화율, 넓이 변화율, 부피 변화율을 다루는 문제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어요. 80번 길이 변화율입니다. 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뭐다? 새우버거 아닌가? 니네들이 개맛을 알아 했던 옛날 그 광고 알지? 그 무슨 버거 선전이었더라? 개버거는 아닐 거 아니야. 아닐 거 아니야. 최근에 한 여자 선생님을 알게 됐는데 그 여자 선생님은 보신탕을 먹는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구소동에 좋은 보신탕 집을 안내드렸어요.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올해 언제부턴가 그게 불법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신탕 집이. 그러니까 더 이상 개는 안 돼. 고양이는 여전히 사각지대인데 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 한번 물어볼까? 재민아한테. 갑자기 궁금하다. 내가 안 되는 걸 그 선생님한테 알려드린 거면 감옥 보내는 일이 생길 텐데. 잠깐만 재민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한국에서 물어봤어. 오? 한국에서 개를 식용하여도 되나요? 물었더니 대답을 안 해준다. 얘 이상해.
대답을 안 해준다. 모르는 거는 대답을 안 해주는 거 아이가? 그치? 또 대답 안 해주는 거 한계가 뭐냐면 중국 하왕조의 왕들의 이름을 알려줘 이랬더니 인물의 이름은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답변 거부를 하더라고. 오씨 이상하다 이러면서 내가 질문을 바꿔서 고구려 왕들의 이름을 알려주려니까 자세히 또 알려주더라고. 와씨 뭐지 이러면서 혼자 미스터리에 빠졌는데 자 여기 3 대입하시고 42 마이너스 6 36 이게 길이 변화율이다. 두 번째 넓이 변화율 물어보는 거 84번입니다. t는 4에서 넓이 변화율을 구하십시오. 그러면은 이거를 전개해놓고 미분을 해도 되고 그냥 미분해도 되고 마음대로 다 해. 나는 전개 안 합니다. 자 미분하셔라. 그러면은 곱의 미분이 적용이 되어서 이렇게 되지 않겠나. 그 다음에 4를 대입을 하면 26 36 50 62 이래 되겠네요. 너무 쉽지? 부피 변화율 한 개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제법 많이 남았죠? 여러분 교재 풀 시간 드리고 시험 한번 치든지 하겠습니다. 착하지? 부피식 안 주네. 우리 보고 구하라는 것만 있네. 88번 하겠습니다. 아 넓이네. 92번 하겠습니다. 반변 길이가 1인 종류 면체가 있다. 가로가 몇 초 1만큼씩 길어진다. 그러면 1 플러스 t가 t초 후에 가로 길이가 되고요. 세로는 몇 초 이만큼씩 길어진다. 그러면 1 플러스 2t가 t초 후에 세로 길이가 되고요. 몇 초 3만큼씩 늘어난다. 1 플러스 3t가 t초 후에 높이가 되거든요. 근데 t초 후에 부피라는 것은 t초 후에 가로와 t초 후에 세로와 t초 후에 높이를 곱해야지 얻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부피는 이렇게 됩니다. 이제 변화율을 물었으므로 미분을 해야 하는데 곱의 미분을 실행을 해야 돼. 3개짜리 있었죠. 하고 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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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안하고 하고 안하고 안하고 하고 이렇게 되는 거. 여기에 생선 이름이 많이 등장합니다. 안하고 부산에서는 안하고라고 하는데 아구, 안하고 아구하고 안하고는 무슨 사이야? 아구찜, 안하고찜. 그러고 보니까 이구아나도 있다. 이구, 안하고, 아구. 비슷한 이름이 맞는데? 옛날 사람들이 뭘 기준으로 이름을 붙인 거지? 자, 이제 3을 대입할 차례. 여기 대입하고 7, 여기 대입하고 10, 여기 대입하고 4, 10, 4, 7, 그러면 70 더하기 80 더하기 이건 뭐냐? 74, 84
160 234 234 나오셨죠? 네, 우선 여기까지 오늘 학습량을 정하고요. 여러분 몇 개 풀 시간 한번 드려보고 질문도 받고 시험도 한번 쳐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